大家好. 안녕하세요. 티엔콩입니다. 제가 무척 오랜만에 찾아왔죠? 천재 교과서에서 나온 고등학교 중국어 1. 이 교재의 마지막 10과를 앞두고 잠시 쉬게 되어서요.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 더 집중을 하느라 티엔콩을 치면 몇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마무리는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늦게나마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앞선 단원들에서 그렇게 해왔듯이 중국어를 2번씩 천천히 한번 빠르게 한 번씩 읽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속도에 맞게 따라서 꼭 말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교과서 140페이지 10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新年快乐 新年快乐 중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죠. 10과에서는 건강과 안부를 묻고 답할 수 있게끔 배우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설날을 맞아서 편지 한 통이 나와요. 그 내용도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4페이지 읽고 이해하기 1. 김동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어디가 불편한가요? 你哪儿不舒服? 你哪儿不舒服? 김동민, 머리가 좀 아프고 열이 나요. 有点头疼发烧有点头疼发烧 의사, 좀 볼게요. 我看看我看看 감기네요. 你感冒了你感冒了 김동민,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要打针吗要打针吗 의사,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어요. 不用打针不用打针 약을 먹으면 됩니다. 吃点药就行吃点药就行吃点药就行 김동민,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谢谢大夫谢谢大夫 교과서 146페이지 읽고 이해하기 2. 이나영이 중국에 돌아간 왕리에게 전자우편을 보냅니다. 왕리에게 왕리 왕리 안녕, 你好你好 설날 잘 보냈니? 春节过得怎么样春节过得怎么样 중국에서는 설날에 폭죽을 터뜨리고 만두를 먹으며 한국보다 활기차게 보낸다고 들었어. 끊어 읽을게요. 听说中国春节放鞭炮听说中国春节放鞭炮吃饺子吃饺子比韩国热闹比韩国热闹 너도 즐겁게 보냈겠지? 你一定过得很开心吧你一定过得很开心吧
올해 겨울은 매우 춥고 눈도 자주 내리는데 건강 조심해. 이것도 끊어 읽을게요. 今年冬天很冷今年冬天很冷常下雪常下雪多注意身体多注意身体 새해 복 많이 받아. 祝你新年快乐祝你新年快乐 나영이가 나잉 2019년 2월 7일 2019年2月7日2019年2月7日 교과서 141페이지 단어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에 있는 배움 열기부터 한번 보고 단어를 연습해 볼게요. 네, 그림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제가 자습서를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지금 그림을 보고 있나 확신이 안 서는데요. 일단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네, 여기 사파 속에 중국어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요. 중국에 가면 문 앞에 이런 빨간색과 노란색, 황금색의 조화로 되고 뒤집어져서 복이라는 한자가 붙여져 있는 집도 되게 많고요. 다른 이런 멘트들도 중국어로 많이 적혀 있어요. 우리는 집 앞에 이런 게 붙어 있는 일이 잘 없죠? 가끔 부적 같은 건 붙어 있지만 중국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万事如意万事如意 네, 이 万事如意 같은 경우는 문 앞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인사치레로 축복의 말을 할 때 진짜 자주 쓰여요. 그냥 헤어질 때 인사할 때도 그렇고 문자를 쓸 때도 그렇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万事如意 하고요.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네, 그래서 꼭 한 번쯤은 만나게 될 문장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다. 만사가 뜻대로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은 国泰百姓安国泰百姓安 네, 이거는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의 생활이 평안하다. 네, 요즘은 자주 보이는 문구는 아니지 싶은데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 家和万事兴家和万事兴 집안이 화목하고 모든 일이 흥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뒤집어져서 적혀있는 글자 보이시죠? 부, 부. 네, 복을 뜻하는 글자예요. 근데 복을 왜 거꾸로 붙이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중국어로 뒤집히다, 거꾸로 되다 라는 표현을 따오라고 하는데요. 네, 따오, 뒤집어졌다, 뒤집어서 세다 할 때 따오슈. 그냥 세는 거는 슈지만 따오슈 하면 뒤집어서 세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따오라는 글자가 비록 글자는 다르지만 도착하다, 도달하다 라는 뜻의 따오와 발음이 똑같은 거죠. 따라서 복자를 거꾸로 붙이는 것은 부 따오러, 복이 뒤집어졌어요 라는 말이 되고 그 따오와 이 도착하다의 따오와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복이 도착했어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뒤집어서 붙인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들 되게 많죠. 발음이 똑같은데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것 때문에 생긴 문화들이 참 많아요. 중국어에는. 예를 들어서 과일 배를 선물로서는 주지 않는 금기거든요. 배를 선물 주는 건 중국에서는 예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배를 중국어로 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리라는 똑같은 발음의 다른 중국어 한자가 떠날 리,
우리가 이사할 때 이 있잖아요. 그런 리, 그것도 똑같이 리의 이성이에요. 리. 그래서 뭔가 이별하다, 떠나다 이런 걸 의미하다 보니까 선물로는 리, 이 배를 선물하지 않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주요 어휘 연습하기로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2번씩 읽고 넘어갑니다. 편안하다, 舒服, 舒服. 조금, 有点儿, 有点儿. 머리가 아프다, 头疼, 头疼. 열이 나다, 发烧, 发烧. 감기, 感冒, 感冒.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不用, 不用. 주사를 맞다, 打针, 打针. 약, 药, 药. 의사, 大夫, 大夫. 네, 여기에서 따이가 클대자죠. 그래서 원래 크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따 이렇게 읽지만 의사를 말할 때만 따이프 이렇게 쓴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이런 거 잘 나와요. 뭐 발음으로 맞는 것은 이라든가 뭐 읽어보세요 한다거나 그럴 때 이걸 따로 읽으면 틀리는 거죠. 좋다, 괜찮다, 行, 行. 중국의 설날, 春节, 春节. 지내다, 过, 过. 네, 过는 원래 지나가다라는 뜻인데 뭔가 명절이나 기념일을 보내는 것도 过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죠. 뭐 굳이 다르다고 하긴 그렇지만 듣자 하니 听说, 听说. 놓다, 放, 放. 폭죽, 鞭炮, 鞭炮. 만두, 饺子, 饺子. 네, 이 만두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죠. 만두의 종류가 특히 중국은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饺子가 만두인 건 아니에요. 근데 饺子는 만두의 일부분, 한 종류죠. 饺子라고 하면 보통 찐만두, 네, 좀 자그마한 찐만두를 뜻할 때 饺子라고 하고, 왕만두 있죠. 막 호빵 같은 거, 그런 거는 또 包子라고 하고, 국물에 들어가 있는 거는 또 뭐 혼, 饺子도 있겠지만 饺子탕도 있겠지만 혼톤이라고 해서 또 피가 굉장히 얇고 많은, 안에 소는 아주 적은 그런 건 또 혼톤이라 그러고, 정말 너무 종류가 많아요. 뭐 샤오롱바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饺子가 만두 전체를 통칭하는 건 아니라는 건 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比, 比. 활기차다, 热闹, 热闹. 이건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성격은 아니에요. 반드시, 一定, 一定. 즐겁다, 开心, 开心. 자주, 항상, 常, 常. 혹은 같이 붙여서 2번 말하기도 해요. 常常, 常常. 내리다, 下, 下. 하늘에서 내리는 눈, 雪, 雪. 주의하다, 注意, 注意. 몸, 건강, 身体, 身体. 새해, 新年, 新年. 교과서 152페이지. 중국의 전통 명절. 중국의 전통 명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다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한중일 이런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동양권이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과거로 올라가면 결국 다 한 나라에서 출발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도 겹칩니다.
그래서 이 명절 종류와 대표하는 음식을 간단하게 내용을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春节 네, 음력 1월 1일 중국 최대의 명절로 춘련을 붙이고 폭죽을 터뜨리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饺子를 만들어 먹습니다. 맛있겠네요. 사진을 보니까. 이春节를 대표하는 음식은요. 饺子와 중국의 설떡인 니엔가오가 있어요. 니엔가오가 떡이에요. 饺子를 빚을 때 동전을 넣기도 하는데요. 동전이 들어간 것을 먹은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중국은 정말 우리는 좀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 너무 좋잖아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걸 굉장히 밝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당당하게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중국은 문화권 자체가 굉장히 드러내놓고 돈을 밝히고 좋아해요. 그래서 부자 되세요 이게 정말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인사인 거예요. 당연한 인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나 문화나 뭐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색을 좋아하고 8이라는 숫자를 너무 좋아하고 왜냐하면 파라는 발음과 중국어 숫자인 빠와 비슷하잖아요. 파라는 게 돈을 벌다를 뜻하는 파차이 뭐 이렇게 돈을 벌다 이거랑 발음이 또 비슷해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돈 버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8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니엔가오는 쌀떡에 팥소를 넣고 찐 후 다시 튀긴 음식으로 해마다 높이 오른다는 뜻의 니엔가오와 발음이 비슷하여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먹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명절 유엔시아오지에 음력 1월 15일 각양각색의 등을 반짝이는 등, 하늘에 매달아 놓은 연등 같은 거 있잖아요.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깨와 설탕 등을 넣어서 빚은 유엔시아오를 먹습니다. 유엔시아오지에는 유엔시아오 새알심 모양의 찹쌀떡을 먹는데요. 이거 설탕, 깨, 팥 등을 넣고 찹쌀로 빚어 쪄낸 동글동글한 떡입니다. 탕유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도안유엔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단란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먹나 봐요. 몰랐네요, 저도. 탕유엔이 우리나라에서도 냉동만두를 마트에 가면 팔듯이 중국의 마트나 뭐 슈퍼 같은 데 가면 냉동고에 항상 있어요. 만두를 파는 것처럼 봉지 안에. 근데 제가 이 팥이 들어간 탕유엔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모양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새알이에요. 새알 안에 그 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팥 말고 다른 게 들어간 경우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건 팥이에요. 저는 혼자서 중국에서 유학할 때 그걸 사가지고 그냥 물에다 넣고 끓여서 탕유엔을 건져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또한우지에 네, 단오절이죠. 음력 5월 5일 초나라 시인 구런을 추모하는 날로 용선 경기를 하고 대나무 잎으로 싼 찹쌀밥 쫑즈를 먹습니다. 네, 대나무 경기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쫑즈는 정말 이렇게 밥 먹듯이 그냥 평소에도 팔아요. 길 가다 보면 우리가 김밥 팔듯이. 그래서 저는 진짜 자주 사 먹었거든요. 제가 이런 찹쌀 들어간 쫀득쫀득한 걸 좋아해서 좀 더 자세히 또한우지에 대해서 보충을 해드리자면 초나라 시인 구런이 왕에게 간언하다 모함을 받아 추방된 후 비통한 마음에 강물에 투신하여 죽자 사람들은 슬퍼하며 물고기들이 구런의 시체를 먹지 않도록 대나무 잎에 음식을 싸서 강물에 던졌습니다. 또한 우지에를 대표하는 음식인 쫑즈가 바로 이 음식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찹쌀에 대추, 밤, 고기 등을 넣고 대나무 잎으로 감싸 쪄낸 후에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쫑치오지에 네, 추석입니다. 음력 8월 15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보름달을 감상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빕니다. 달 모양을 본떠서 만든 유에빙, 월병을 먹습니다. 네, 보충하자면 쫑치오지의 대표 음식인 유에빙은 밀가루 반죽에 달걀, 고기, 과일, 견과류 등 다양한 속을 넣어 만드는데 겉에는 글씨와 무늬를 새깁니다.
지역에 따라 여러 모양이 있는데 보통 둥글넓적한 모양으로 가족 간의 화합을 상징하며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으면 하는 염원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유에빙의 유래에 대해서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과 관련된 설이 가장 유명한데요.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 원에 대항해 싸울 때 이 유에빙 안에 쪽지를 끼워 넣어서 기밀을 교환했다고 하네요. 네, 중국 전통 명절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중국의 만두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또 아주 대표적인 만두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게 바로 만두를 중국어로 바꾼 만토예요. 중국 사람들이 아침에 그냥 밥 대신 굉장히 투박하게 생긴 진짜 밀가루밖에 없는 만두예요. 둥글게 크게 반죽을 길게 해서 통통통통 잘라서 이게 찐 거죠. 우리나라 찐빵처럼 그냥 둥근 모양이거나 보통은 안에 소가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이런 거를 만터우라고 해요. 저도 이제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2년 보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해서 중국 아이들과 같이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다 먹었거든요. 그때 아침으로 만타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숙사 생활을 했던 게 어릴 때긴 하지만 정말 중국 문화를 완전히 100% 그대로 있는 그대로 흡수를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런 만터우를 먹거나 죽을 먹거나 굉장히 묽어요. 중국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녹두죽도 있고 이리저리 있는데 뭐 차조, 수수 같은 거 넣은 죽도 있었고 아니면 바오즈, 커다란 만두. 여기 사진에 있죠. 위로 둥글게 접붙인 형태로 안에 소가 들어있는데요. 야채나 고기인데 고기가 들어가 있고 우리 학교에서 줬던 거는 피가 굉장히 얇고 기름이 줄줄줄 흘렀어요. 그건 그 나름대로 맛있고 또 밖에 나가니까 우리나라의 찐빵처럼 뽀송뽀송한 빵들도 있더라고요. 네, 만두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먹어봤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못 먹어본 게 많아요. 남방 지역에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북방, 동북 지역이나 이제 스촨, 청두에 살았으니까 그쪽 스촨 요리는 많이 먹어봤는데 남쪽, 홍콩 가까운 광동 지역 이런 요리를 못 먹어본 게 좀 아쉽네요. 나중에 놀러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저의 조잘조잘 잡담까지 섞인 천재교과서의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읽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떻게 해나갈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大家再见!